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안철수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의 상임위원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일에 이제 유세 지원차 같은 당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옆에 김태우 후보가 있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상대당 후보인 진교훈 후보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진교훈 후보는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 민생 치안이 주어진 일인데 그의 실적이 어떤지 아느냐라면서 경찰청 차장이던 시절에 강력범죄가 70%나 늘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앞에 있던 시민이 이제 헛소리에 속된 말이죠. 해당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뭐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바로 받아치면서 정말로 뭐뭐하고 자빠졌죠 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영상이 공개가 되자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실에서 이제 해당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좀 과열된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유머로 좀 승화시킨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로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후보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내부 총재라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유세차에서 어떤 분이 욕을 하니까 뭐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본인을 향해서 그냥 이게 안철수 대표는 진교훈 후보한테 한 게 아니라 본인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뭐하고 자빠졌죠라고 웃으면서 맞받아친 건데 이걸 내가 마치 진교훈 후보한테 욕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교훈 후보 저 디스한다고 저렇게 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뜩이나 악연이 많은데 내가 마치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아주 잘못한 이 당의 지금 세 번째로 지금 거의 무슨 비판받아야 할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건 이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당 내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부 총질을 한 것이니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이제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면 운동까지 이제 전개한다라고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감정의 골이 깊다 못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도 쉽게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연판장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오늘 SNS에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이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나에게 강서구 선거 패배 책임이 세 번째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세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라디오 인터뷰 보시면 이번 선거가 참패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당대표, 3번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세 번째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요. 아니 여태까지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많이 갖고 계셨을 거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성을 좀 의심해봐야겠다라고 또 공세를 했고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저격한 글을 다시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면서 아주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뭐하고 자빠졌죠.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고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간에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전현 평론가님.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두 사람이 확전을 벌일 일인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정치 뉴스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이거 처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10년 전부터 뭐 공천 문제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인 적도 있고요. 아하.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그 안철수 캠프 측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좀 설전이 오간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누적되어서 이번에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갈등이 확전된 이면에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쇄신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두 사람 다 선거에 패배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민심을 살피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가 이분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고 나섰다는데 누굽니까? 안진용 기자님.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 SNS에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네. 쪽집게처럼 결과를 맞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자기 선거는 3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내공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면서 이제부터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 즉 국민의힘의 전 대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딱 들어도 칭찬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족집게처럼 맞췄다는 뭘 맞췄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2일에 이제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18% 정도 차이로 질 것이다. 근데 그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 2020년에 이제 21대 총선에서 강서 이제 지역과 3개입니다. 가불병 3개인데 네. 그 가불병 3개를 이제 합쳐서 양당 득표를 비교해 보면 17.87포인트 정도가 나는데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때 이 정도 차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날 거예요를 강조한 게 아니라 중간에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2% 차이로 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게 보궐선거 김태호 지금 이 후보가 원래 강서구청장이었잖아요. 그땐 이겼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본인이 대표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우리가 이겼는데 차이가 이제 그만두고 젊은 층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18% 차이가 날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17.15% 차이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맞췄다. 근데 이걸 맞추는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휘했던 선거에서는 붙었거나 역전해서 이기기도 했는데 네.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것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듣고 전현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시장이 여기 나오면 노원병 홍 시장님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당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대구에 나가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식의 비유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덕담을 해줬더니 터무니없이 말꼬리 잡고 대들은 것 유감이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또 바로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네. 글쎄 한동안은 두 분이 친한 것 같았는데 아하. 다시 멀어진 듯한 느낌입니다.